어느 날 갑작스레 아르세존이라는 마을에 파견된 리리아와 하냐. 갓 태어난 아이가 갑자기 이형의 만물로 변하는 꺼림칙한 아이의 저주가 이 작은 마을 아르세존에 창궐하여 많은 이들의 목숨을 앗아갔기에 교회에선 이곳으로 시스터인 리리아와 하냐를 파견했죠. 그렇게 이곳에 오게 된 그녀들은 먼저 활동할 거점을 잡기 위해 수도원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꺼림칙한 아이를 격퇴하기로 합니다. 이 상태가 되고 나서 얼마나 방치했던 것일까. 조금 나아갔을 뿐인데 그녀를 반겨주기 시작하는 마물들. 어째서 이런 작은 마을에 일반적이라면 많이 일어나기 힘든 꺼림칙한 아이의 저주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것일까. 잠시 의문에 잠긴 그녀였지만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고 노련한 솜씨로 마물들을 정화하며 안으로 나아갔습니다. 한 시스터의 몸을 숙주로 기생하던 꺼림칙한 아이. 세간의 안 좋은 시선을 받는 수녀임에도 자애로운 마음으로 그저 새로이 태어날 생명을 축복하며 사랑할 뿐이었던 마음씨 고운 한 수녀는 애석하게도 어긋난 방법으로 그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되어서도 그녀를 도와줄 사람들 따윈 없었기에 마물을 정화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정화의 자매 소속 수녀 리리아가 고통스러웠을 그녀에게 끝을 맞이하게 해줄 수 있었죠. 아르세존에 있는 모든 꺼림칙한 아이를 정화하기 위해 나서는 리리아. 그녀는 하냐가 알려준 대로 가장 먼저 마을로부터 남서쪽에 있는 피를 빠는 늪지에 가보기로 합니다. 이윽고 도착한 그곳은 말 그대로 피를 빠는 거머리와 한 발자국 내딛기만 해도 끝없이 빠져가는 늪이 있었죠. 기괴한 형상으로 변한 날벌레부터 거머리에게 둘러싸여 기괴한 몰골로 변한 인간들까지 마치 원래 할 일이었다는 듯 자연스레 쓰러뜨리고 나아간 리리아. 나아간 그곳에는 끔찍한 모습으로 변모한 꺼림칙한 아이가 있었죠. 크기에 걸맞지 않은 빠르면서도 힘이 실린 공격으로 리리아를 공격해오는 꺼림칙한 아이. 조금이라도 긴장의 끈을 놓는다면 그것은 가차없이 방심하지 않고 그것을 정화하기 위해 나아갔습니다. 조금 휴식을 취할 겸 마을을 돌아다녀 보기로 하는 리리아. 내심 좋지 않은 이 상황에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었죠. 하지만 이 마을에서 성직자가 환영받을 자리 따윈 없었습니다. 하지만 왜 그렇게나 사람들이 성직자를 싫어하는지 조금이나마 알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채찍질하듯 나아가는 리리아. 왠지 모르게 그녀는 자신의 발을 멈출 수 없었죠. 그렇게 몇십 분을 나아갔는지조차 모호할 때
좀비를 조종하는 시체 박힌 지팡이. 불행 중 다행일까 지능이 없고 굼뜬 좀비들을 상대로부터 임산부를 무사히 지켜낼 수 있었지만 더욱이 큰 문제가 그 임산부에게 있었죠. 리디아도 처음 보게 된 꺼림칙한 아이의 전조. 어째서 이런 것이 인간의 아이에게 잉태하는진 알 길이 없었지만 그녀는 묵묵히 시스터로서 할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민달팽이를 두른 채 리디아의 공격을 피하는 전조. 역시나 꺼림칙한 아이와 비할 바는 아니었던 전조를 무사히 정화해낼 수 있었습니다. 당초 목적이었던 아인의 소굴로 향한 리리아. 가는 길 내내 교활한 아인이 시시각각 덮쳐왔지만 그녀의 정화를 위한 사명감 앞에 쓰러질 수밖에 없었죠. 그들의 소굴 앞에서 짧은 기도를 마친 후 자신의 발로 지옥에 걸어 들어갑니다. 침입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명백하게 느껴지는 악이. 어둡고 비좁아 시야를 확보하기 어려운 이 소굴에서 제대로 정신 차리지 못한다면 그들의 장난감이 될 것이 뻔했습니다. 그렇게 정신이 꺾여버릴 것만 같은 두통을 참으며 나아가자 그녀를 반겨주는 세 번째 꺼림칙한 아이. 본디 아인이란 전승으로 전해질 뿐 실존하는 것이 아니었지만 어느 날 마을에서 얼굴에 상기가 여럿 달린 흉폭한 아이가 태어나며 얼마 지나지 않아 그것이 오늘날의 아인이 되었다고 전해지는 존재들. 그런 을에 있을 법한 전설 속의 이야기가 눈앞에 있는 이 괴물을 설명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배경을 가졌든 그것이 더 이상 성장하게 둘 수 없었고 마을에 피해를 주는 흉사를 정화했습니다. 소굴을 침범당한 탓일까 갑작스레 마을에 쳐들어온 아인들. 본래 상태의 마을이라면 가볍게 막아낼 수 있었을 테지만 꺼림칙한 아이의 저주로 인해 생기를 잃은 마을은 그것들을 막아낼 깜냥이 도저히 없었죠. 서쪽으로 아인들이 몰려든다는 얘기에 급히 걸음을 향하는 일이야. 눈앞에 보이는 아인들을 정화해 나아가니 지성을 가진 채 덤벼오는 마물들은 꽤 무서웠지만 이 또한 지금까지의 마물들에 비할 바는 아니었습니다.
리디아의 헌신이 전해진 것일까? 사뭇 달라진 태도의 마을 주민들. 마을 주민이 말해준 대로 북동의 마을에 온 리디아. 곧바로 신관의 뒤를 쫓아간 리디아는 한 오두막에 들어가는데 인간의 모습을 했음에도 그것은 도저히 인간이라 볼 수 없었고 경계를 풀지 않고 그것을 정화하며 나아갑니다. 하지만 분명히 죽었음에도 다시 일어나 리디아를 쫓아오는 마물. 하지만 기괴하게 변모한 것은 그 하나뿐만이 아니었고 분명히 그 신관과 연관되어 있을 거라는 생각에 쫓아갑니다. 막다른 길에 다다르자 모습을 드러낸 신관. 애석하게도 그녀의 힘으로서는 신관에게 생채기 하나 입힐 수 없었고 결국 리디아도 그들과 같은 숙주로 변모하고 맙니다. 기절하고 얼마나 지났을까. 마구간에서 눈을 뜬 리디아. 아무래도 몸에는 결국 기생체가 심어진 듯 했으나 더러움을 막아주는 가오 덕에 신체의 주도권을 빼앗기진 않았죠. 하지만 그것도 임시방편일 뿐 한시빨리 그 신관을 처리해야만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온전한 형체마저 남지 않게 된 기생체들. 신관을 처리하고 하냐에게 제때 치료받지 못한다면 리디아도 저들과 같이 변모할 것이 분명했죠. 필사적으로 마을 곳곳에 있던 열쇠 조각을 모은 후 열쇠를 꽂아 마을 중앙에 있던 문을 열고 나가기로 하는 리디아. 그렇다 해도 정체불명의 힘을 사용하던 신관을 돌파할 힘이 필요했고 과거 이 땅의 성자분들께서 남겨놓았다고 하는 정화의 수를 빌려 완전히 어둠에 빠져 기괴하게 변한 그 신관을 정화해냅니다. 끔찍한 모습으로 엉성하게 뒤얽힌 사람의 형상을 한 무언가. 이것은 이곳에 살던 마을 사람들의 참담한 결과일까? 아니면 일찍이 성당으로 발을 옮기게 되었던 산모와 아이들일까? 그 또한 아니라 해도 그 신관의 광기에 의한 것임은 확실했죠. 마지막까지 그것의 안에 숨어 생명을 연명하려던 그 추악한 신관을 시스터로서 직접 정화해냅니다. 몇 번을 보아도 의미심장하기만 한 그 신관의 기록. 하지만 확실한 것은 신관들이 불러들였다는 그 외부의 존재가 이 아르세존에 닥친 저주와 관계가 있는 듯했죠. 그 신관의 시신에서 떨어진 열쇠를 줍고 수도원으로 돌아간 리디아. 하냐에게 기생체의 치료를 받은 후 그 기록을 건네주는데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성당 앞에 도착한 리리아. 전에 신관에게서 주었던 열쇠를 사용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생각보다 넓고 웅장한 내부를 보여주는 성당. 조금 나아갔을 뿐임에도 모습을 감추었다던 신관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불길하기 짝이 없는 이단의 힘을 사용하며 리리아를 막아서는데, 그녀는 약속한 대로 하냐를 불러 조사를 맡기게 되고 이윽고 이 땅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전말, 진실을 듣게 됩니다. 변모한 신관들이 얼마나 이 성소를 헤집고 다닌 것일까. 식당, 창고, 서고에 이르기까지 도저히 멀쩡한 곳이 없었죠. 하지만 수많은 역경을 헤쳐온 그 시스터에게 그 정도의 괴현상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고 가루약을 무사히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모든 일의 원흉, 외부의 존재. 꺼림칙한 아이와는 비교가 안 되는 그 불결한 존재는 보는 것만으로도 자신도 모르게 두 무릎을 꿇고만 싶어졌죠. 하지만 이번 싸움은 자신의 목숨만 달린 것이 아니었고 하냐가 대정화를 마치기 전까진 어떻게든 버텨야만 했죠. 외부의 존재의 강림을 위해 준비해둔 그릇들이 덮쳐오고 외부에서 오는 미지의 힘으로 그들을 공격해오는 외부의 존재. 만일 그 강대한 존재에게 패배를 허락하게 된다면